안녕하세요. 밤 9시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클래스업 시켜드리는 시간이죠. 주식 클래스 시작합니다. 우리 시장 종잡을 수 없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오늘은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종전에 대한 불확실성, 이로 인해서 외국인의 거센 매도세가 이어졌고요. 또 오늘은 반도체 악재까지 겹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간밤에 구글이 또 메모리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알고리즘인 터보퀀트를 공개하면서 오늘 반도체주들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바이오주들은 선전하는 흐름 나타냈는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 또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이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총 2위로 껑충 뛰어올랐고요. 코오롱 티슈즈는 임상시험 기대감이 실리면서 오늘 17%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테마단에서는 이 나프타 수급 영향권에 있는 종목들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불안정한 시장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 코스피 밴드 전망이 6,500포인트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구간 어떤 종목으로 이 시장을 헤쳐나가면 좋을지 오늘은 이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시죠. 상한가의 달인 최석현 대표님 함께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또 상한가 종목 들고 오셨는데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25거래일 연속 지금 상한가 달성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이 종전까지는 아무래도 이 단기 트레이딩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예, 사실 이 하락장에서는 단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우량주 사는데 지금 우량주가 사실상 수익을 그간 동안 많이 줬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쟁이 좀 오면서 지수가 무너지고 이제 하락장으로 좀 접어들었는데 하락장에서는 이 아무래도 이 단타 트레이닝이 굉장히 좀 잘 먹힙니다. 그러니까 상승장에는 많은 주식들이 한꺼번에 좀 움직이다 보니까 이 수급이 퍼져요. 수급이 번지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한 곳에 몰려야 될 것이 여러 군데로 몰리다 보니 좀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은 이 하락장에는 막 빠지는 종목보다 올라가는 종목 수가,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 수 자체가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수급이라는 것이 일부 몇 종목 올라가는 종목에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원래 상승장 같은 경우 5% 올라갈 것이 하락장에서는 막 15%, 20%, 뭐 운이 좋으면은 막 상한가까지도 이렇게 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장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잡고 꾸준하게 끌고 가는 매매 전략을 갖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사서 빵 뜨면은 정리하고 이렇게 좀 짧게 갖고 가는 좀 습관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셔야 돼요. 특히나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매일같이 매일도 아닙니다. 뭐 시간별로 이게 지금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감히 뭐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단기적인 트레이닝으로 지금 현 시장은 좀 접근을 해야겠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수급 한쪽으로 더 몰릴 가능성 높다라는 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또 26번째 상한가 랠리를 펼쳐나갈 상한가 후보주, 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종목까지 여러 종목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첫 번째 코너 시장 알아야 번다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외국인의 매도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6거래일 연속 조단위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정말 좀 큰일이에요. 외국인들이 조단위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사실 3월 달에는 외국인들 매수는 3번밖에 없었어요. 계속해서 연이어서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 얘기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 또 시장은 올라간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오늘 또 코스피가 또 굉장히 이제 강하게 빠졌어요. 마이너스 3%나 하락을 하게 됐고, 코스닥도 거의 마이너스 2%가량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좀 더 크게 느낄 만한 것은 장 초반에 또 뜨면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코스닥도 거의 뭐 마이너스 3% 빠졌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이 그냥 엄청난 좀 강매도를 쳤다. 강매도를 친 하루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보면요. 일단은 이란이 미국 종전안을 거절을 했어요. 너무 이 여러 가지 비현실적인 내용들을 제안을 한다. 그래서 거절을 딱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 좀 악재를 좀 작용을 했고, 그러면서 또 유가가 또 오르는 그런 현상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구글 뭐 터보컨트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상 이거는
억지입니다. 그냥 끼워 맞추기예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사실 뭐 그냥 살짝만 갖다 붙여도 빠지고 이러거든요. 좋을 때는 아무런 악재가 나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안 좋을 때는 뭐 진짜 별거 아닌 걸로도 막 너무 어거지로 껴서 굉장히 안 좋게 만드는데 사실 뭐 이 내용은 별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내용입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환율이에요, 환율.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매수가 못 들어오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물량을 정리를 하게 되고 한 내용이에요. 결국엔 이 환율이 안정화가 되어야겠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이렇게 높으니까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최근 들어서 이 전쟁 때문에 3월 들어와서 지금 계속해서 이 전쟁 때문에 유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유가가 이 90, 여기는 90이고요. 여기는 100입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현재까지 거의 한 달 사이클, 약 3주에서 4주죠. 3, 4주 사이클을 보면은 유가가 100달러 오면은 이 증시가 거의 최저점이더라고요. 그래서 100달러 왔을 때 증시가 반등하면서 유가가 하락하면서 증시가 반등을 하더라. 그래서 아마도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또 매수 대기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내일쯤이면은 그 타이밍이 좀 나오지 않을까. 내일 종가쯤이면은 그 매수 아니면 월요일 장초에는 좀 그 매수 타이밍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면은 오늘 제가 딱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한 94불 정도 되더라고요. 아마 미장 끝나고 뭐 이러면은 거의 또 100불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 100불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 유가 고점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맞고 또 이 트럼프의 타코로 인해서 또 유가가 또 하락이 나올 건데 그 시점에서 가장 먼저 빠르게 튀어오를 종목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다. 그래서 이럴 때는 유가가 이제 100불 딱 찍힌다 이러면은 그냥 삼성 하이닉스 사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끌고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전과는 좀 다르게 가셔야 되는데 이전에는 사서 그냥 쭉 끌고 갔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시금 유가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90불쯤 내려왔을 때는 정리를 또 해줘야 돼요. 정리하고 다시금 유가 올라왔을 때 사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사실 이것만 지금 박자만 잘 타도 생각보다 수익이 잘 나요. 근데 막 엇박 타는 경우 있거든요. 유가 100불 이러니까 막 주가 엄청 빠지죠. 유가가 100불 올라가니까 손절. 그때 어떻게 돼요? 치자마자 유가 슉 빠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여기서 매수. 하자마자 유가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또 손절, 또 빠지고. 이거 엇박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좀 봤을 때 거의 3분의 1 토막 나신 분도 봤습니다. 이거 엇박 타면 안 돼요. 자, 쿵쿵짝, 쿵쿵짝. 딱 요 엇박으로 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에 와 있어요. 지금 5,400이라고 이 5,400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내일 지키냐 못 지키냐가 우리나라 시장의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불안하긴 합니다. 내일 한번 요 정도까지 쭉 빠졌다가 이렇게 올리려나 아니면은 여기서 마감이 되려나 사실 좀 뚫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불현듯 좀 들어요. 자, 일단은 보면은 이 5,400이라는 자리가 뚫리면은 굉장히 강하게 빠지거든요. 뚫리면 최소 200에서 한 400포인트는 빠져요. 여기도 그 대신에 안 뚫리면은 어쨌든 반등은 무조건 나온다. 안 뚫리면 반등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오히려 안 뚫리면 반등이 한 200포인트 나오고요. 뚫리면은 200에서 한 400포인트가 빠진다. 그 자리가 이제 내일이에요, 내일.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한 그 하루가 되겠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안 좋게 끝난다 이러면은 여기 뚫린다고 봐야 되겠고요. 근데 여기가 뚫렸을 때는 굉장히 좀 우리가 5,200까지는 일단 열어놔야 됩니다. 5,200. 5,200까지 빠진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오늘만큼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시장이. 오늘만큼 빠진다. 오늘 지옥이었죠. 근데 진짜 오늘만큼 빠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흐름들 때문에 또 보면은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3월 들어와가지고 3번 샀어요. 계속해서 매도를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특히 여러분들 여기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추가 매수 막 계속해서 돈 생길 때마다 추가 매수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거예요. 그거 진짜 큰일 납니다. 그거 진짜 큰일 나요. 그러니까 주식은요 추가 매수만 하지 않아도 망하진 않아요. 근데 괜히 어중간하게 자꾸 막 추가 매수해가지고 만약 추가 매수를 했는데 그 주식이 반등이 안 나오면 어쩔래요? 그게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서 망하는 케이스는 다 거의 하나예요. 추가 매수. 여러분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한 바구니에 뭐 계란을 막 다 담지 말라. 그게 좀 추가 매수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럴 때 잘 올라가는 주식들이 또 있어요. 보면은 유가 때문에 지금 뭡니까 나프탄이 부족해가지고 나프타가 부족해서 결국에는 포장 용기, 플라스틱 이런 것들 부족 현상 때문에 뭐 플라스틱 재활용 플라스틱 탈플라스틱 관련주들이 또 막 움직이기도 했고 그 오늘 같은 날은 뭐 제약바이오 그리고 뭐 신규 상장주들 이런 종목들이 또 강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금 잇따라면 하락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몇 종목 없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내가 잡았을 때는 꽤나 수익이 단기간에 크게 잘 난다. 근데 그 돈이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시장에서 그 돈을 갖다가 추가 매수를 한다? 이거 진짜 큰일 나는 짓이다. 정말로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딱 하나만 오늘 배워가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거 배워간다.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라는 것은 시장이 충분히 바닥을 잡고 반등 나오는 거 우리가 확인하고 전쟁 끝나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정말 늦지 않거든요. 그거 다 확인하고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어야 된다. 지금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파는 시장이야. 이거 반등 세게 못 나와요. 그거 알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추가 매수 하시면 안 되고 신규 종목 하셔야 된다. 특히나 코스닥은 코스피에 대비해서 굉장히 좀 양호해요.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 양호하다. 그래서 차라리 코스닥을 하시는 게 좋으시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외국인이 간혹 삽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코스닥이 진짜 저가거든요. 오른 게 없고요. 가격이 엄청 싸요. 완전 그냥 저평가 구간. 그러니까 종목들이 되게 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기가 사실 거의 손해가 나기가 좀 어려운 자리들에 놓여 있다. 코스닥 종목들이. 그래서 코스닥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좀 해주시면 좋으시겠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은 막 장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 초까지 시장이 사실 너무 쉬웠던 거고 말이 안 되는 거고 역사상 그럴 만한 시장이 없었어요. 원래는요 우리가 삼성 하이닉스 사면은 1년에 5% 먹으면 정말 잘 먹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안 올라요. 근데 최근에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투랑 스윙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건 끝났다. 자 이렇게 넘어왔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유독 좋았던 거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에 대한 이슈, 두 번째로는 AI로 인한 반도체 수요 폭증에 대한 이슈, 세 번째로는 저유가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책이 뭐였어요? 코스피 5천이었어요. 어느 정도 달성을 하고 우리가 이 전 세계 거의 탑 10권으로 들어왔다. 증시 상승률이, 증시의 시총 순위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가가 사실 되게 쌌기 때문에 또 거기 우리는 에너지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수출 의존도가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가가 좀 싸기 때문에 수혜를 보는 이슈가 좀 있었는데 유가도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장투와 스윙은 끝났다. 그냥 물만 타면 수익 나는 그런 시장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장투, 스윙 막 이런 거 오래 끌고 가는 이런 매매를 우리가 보기보다는 나 수익이 나면은 팔고 또는 물렸으면은 어쩔 수 없어요. 악재 낀 것만 아니면은 잠시 옆에 제껴두고 내가 추가 매수할 돈이 있으면은 새로운 종목을 찾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락 나올 때 강한 주식들 사면은 그날 진짜 뭐 20%, 30% 상승 진짜 잘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요.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도 어제인가 그젠가 공략해서 이 거래일 만에 16% 상승 나왔어요. SK 오션플랜트는요. 심지어 오늘 공략을 했어요. 오늘 공략해서 26,000원 이하로 오늘 공략을 해가지고 오늘 하루 만에 18% 상승이 나왔어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따라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삼육물산도 마찬가지죠. 이거 지금 33%예요. 33% 상한가. 기간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한 2, 3거래일밖에 안 걸렸어요. 이게 옵투스제약 같은 경우도 어제 공략해서 오늘 하루 만에 25% 상한가입니다. 에코플라스틱도 어제 공략해서 오늘 하루 만에 25%고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이게 여러분들 거짓 같지만 진짜예요. 그리고 거짓말 같게도 지금은 올라가는 종목 수가 적기 때문에 아마 이거 제가 어제 공략해서 오늘 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데?
나는 왜냐면은 진짜 1시간도 안 돼가지고 그냥 들어 올렸거든요. 상한가까지. 8시간을 안 줘요. 하락장에서 재미는 이런 재미입니다. 하락장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잡아버리면은 8시간을 안 줘요. 8시간을 안 주고 20% 그냥 올려버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20% 수익 난 걸로 물린 주식을 잘라내는 거예요.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20% 수익이 나면은 그걸로 물린 주식을 잘라내서 현금 확보를 해서 하락할 때 또 올라가는 주식을 사는 겁니다. 원래 주식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유 자금 있으면 자꾸 물타기하고 뭐 이러면은 완전 꼬인다. 완전 꼬여요.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5연속 지금 상한가에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25연속이에요. 그래서 딱 여기 딱 찍으면은 3월 내내 일단 상한가 찍거든요. 그래서 26번째 상한가를 한번 여러분들 오늘 시청자분들과 같이 한번 좀 가볼 거고 26번째 상한가 기대되는 종목 오늘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은 26번째 상한가가 기대가 되는 종목은 차트가 딱 요래요. 이것만 보면은 에잉 이게 뭐야? 에잉 이게 뭐야? 별론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26번째 상한가 기대주로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 자 일단 삼육물산을 제가 이번 주에 터진다라고 하면서 지난 화요일 날 갖고 나왔습니다. 삼육물산을 갖고 온 이유는 하나예요. 자 여기서 상한가가 터졌어요. 상한가가. 일단은 모든 종목은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좋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을 친다라는 것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줘야 됩니다. 근데 상한가를 치고 난 다음 날 이 보면은 거래량이라는 게 이게 좀 말이 안 되게 많이 들어왔죠. 상한가 때는 거래량이 이거였는데 그 다음 날 거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딱 봤더니 2천억 정도가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2천억. 근데 삼육물산이라는 주식은요. 시가총액이 지금 좀 올라서 1,500인데 이 당시는 한 1,200 정도 됐어요. 시가총액이.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1,200이고 거래대금이 2천억이 들어왔다. 자기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사이즈가 들어온 거거든요. 물량이. 이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 평균 남자 몸무게가 70kg라고 칠게요. 70kg 남성이 벤치프레스를 140을 든다고 쳐보세요. 물론 들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드나요? 힘이 엄청 강한, 힘이 센 사람이 들어요. 웬만한 평범한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70kg가 140kg를 들 수 없어요. 근데 정말 힘이 센 사람들은 든단 말이에요. 그게 이거예요. 정말 힘이 센 주식이기 때문에 거래가 이만큼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보통 주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삼육물산이 터진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뿐만이 아니지. 그냥 힘이 세다면은 뭔가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 재무도 좋다라는 거예요. 재무도. 그러면은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뭐 얕잡아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원유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급이 부족해서 수요가 부족해서 이 지금 대체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건데 심지어 재무도 좋고 힘도 강하게 들어왔다. 이런 게 강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육물산이 23%가 단기간에 터지는 거고 그와 마찬가지로 에코플라스틱도 동일한 거죠. 이번 주에 터진다라고 했잖아요. 이번 주에 터졌잖아요. 에코플라스틱이 오늘. 자, 이것도 마찬가지. 상한가가 들어왔어요. 상한가가. 근데 상한가가 들어오고 다음 날 보니까 거래대금이 이번에는 2,200억이에요. 2,200억. 근데 에코플라스틱의 시가총액을 봤더니 1,700억. 오늘 좀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것 또한 1,400억 정도였어요. 시가총액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기 몸집보다 더 큰 거래가 들어왔다. 힘이 엄청 센 종목이다라는 거. 심지어 재무도 좋다. 안 갈 수가 없다.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26%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요거를 그대로 본따서 자 이제 봐봐요. 이제 그러면 눈이 보일 거예요. 이 종목이. 이게 왜 좋다고 하는지 이제는 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상한가 떴죠. 상한가 떴어요. 그 다음 날 거래가 많이 터졌죠. 얼마나 터졌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다음 날 얼마? 거래 대금이 3천억이에요. 3천억. 이거 보통이면 이렇게 못 터져요. 3천억이 터졌습니다. 3천억. 근데 시가총액 얼마? 2,700억짜리예요. 자기 사이즈보다 더 큰 거래대금 터트렸죠? 이거 굉장히 거래 진짜 많이 들어온 거다. 단순히 이 정도만 이 거래만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또 안 되죠. 뭐까지 확인해야 돼요? 재무까지. 이 봐봐요. 매출 계속 증가해.
영업이익 폭발. 이런 거는 안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된다. 지금 시장은 이런 종목들을 봐야 단기 폭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자 심지어 환율이 1,500원대인데 외국인까지 들어와요. 매수가. 야, 이게 갈지 안 갈지, 이 종목이 갈지 안 갈지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길게요. 저는 일단 동일한 패턴으로 에코플라스틱과 삼육물산을 잡아냈어요. 요거 내일 공략이 갑니다. 내일 공략 갈 거고요. 요 종목은 여러분들 아래에 제가 QR코드 하나 열어드려요. 그래서 종목명은 여러분들이 QR코드 타고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시면은, 밴드에 입장하시면은 아마 국내 최대일 겁니다. 19,000명이 입장해 계시는데요. 그 방 안에서 뭐 이렇게 광반도체, 히든주 해가지고 뭐 퀄리타스 반도체 이렇게 종목명을 적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번째 상한가 후보주 종목은 여러분들 안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은 밴드의 종목명을 일단 1차적으로 올려드린다. 단순히 종목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 이런 식으로 퀄리타스 반도체 우리 히든주로 나갔었던 종목이 실제로 나가서 20%가 나왔어요. 오늘 종목도 여러분들이 좀 기대해 보시고요. 들어와 보셔서 기대해 보시고요. 단순히 종목명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종목을 갖고 실시간 단타까지 같이 우리가 이어갈 거예요. 단타방 초대해드려서 실시간 단타까지 갈 거다. 그래서 자세하게 또 입장할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소개해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내일 어떤 주식 사야 되는지 같이 한번 풀어가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워낙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단기 트레이딩 종목에 집중해보자라는 점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이렇게 빠르게 대응이 가능한 종목들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계신데요. 이 종목들과 함께 해보신다면 여러분들 이 어렵고 답답한 시장 또 시원한 해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당일 공략주 SK오션플랜트 18%로 두 자릿수대 수익 달성에 성공을 했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삼육물산, 옵토스제약,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 하루 이틀 만에 상한가에 이어서 또 추가 상승하는 흐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 함께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밴드 입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26번째 상한가 랠리를 이어갈 종목으로 오늘의 히든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시총보다 더 큰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들어올릴 힘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의 종목명이 궁금하다, 혹은 또 매수 타점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대표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여러분의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 찍듯이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셔도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M밴드 링크가 나옵니다. 이 링크 타고 여러분들 입장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하신 분들은 단 100원의 유료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숫자 7777, 7을 4번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타점 무료로 받고 또 오늘의 급등주, 히든주 나도 함께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또 종목 전략도 세워보려고 하는데요. 불안한 이 시장 상황 속에서도 또 광통신이나 뭐 2차 전지, 바이오 쪽 그리고 또 나프타 관련한 종목들 그래도 올라갈 종목들은 올라가는 흐름들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 우리가 주도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 테마성 단기 트레이딩에 집중을 해야 될지 종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은 우리가 보통 주식이라고 하면은 뭐 테마주 그리고 가치주 뭐 이렇게 좀 나뉘어요. 근데 사실 가치주라는 거는 결국에는 지수가 올라가야 이 가치가 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가치주가 가치가 지금 반영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환율이 일단 1,500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누가 아무리 가치가 좋아도 외국인이 이 돈을 주고 사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쉽사리 가치주들이 움직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최근에 좀 테마주 중에서 좀 특별한 종목군들, 섹터군들이 있죠. 그러니까 보면은 광통신이라고 해가지고 막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라는 종목이 하나, 둘, 셋, 넷, 다 5번 그냥 5연상을 갑자기 쳐서 거래 정지까지 막 들어가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뭐 광통신 뭐 이런 것들이 막 정말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이 시장 자체가
그냥 뭔가 이 매수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뭔가 수익을 내고자 하는 욕구. 왜냐면 이게 뭐 이전부터 막 사실 거래대금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우리나라 이 주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고 또 최근에 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면 수익 난다며 하면서 막 들어왔더니 그냥 사는 족족 빠지고. 근데 막 이런 종목들은 막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매수 자금들이 막 이런 데로 쏠려서 더 잘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뭐 무조건 나쁘다. 뭐 이런 건 또 아닙니다. 보면은 뭐 대한강통신도 지금 광통신으로 엮여가지고 굉장히 잘 가죠. 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오이솔루션, 뭐 이 안에는 좋은 종목도 있어요. 뭐 빛과전자라는 종목도 갑자기 생뚱맞게 광통신으로 엮이면서 막 2연상 치고 막 또 상한가 치고 쭉 빠지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상승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광통신 관련주로 솔리드라는 종목을 했었잖아요. 솔리드도 한 27% 굉장히 상승이 좀 잘 나왔는데 사실 이 광통신이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지금 매수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막 무턱대고 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회사들이 뭐 상한가를 막 미친 듯이 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무제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이라던가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 회사의 규모, 이 회사의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광통신 중에서도 정말로 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이런 솔리드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뭐 빛과전자 같은 경우는 이 빛과전자가 그냥 빚입니다. 빚 진짜로 그냥 이 빚이 아니라 거의 뭐 빚쟁이 빚이에요. 보면은 22년도부터 연일 적자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특히나 25년도 마지막에는 그냥 완전 거의 뭐 상패 수준이야, 상패 수준. 그런데 갑자기 막 광통신이 엮여서 막 상한가를 연속으로 막 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또는 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 23년도부터 계속해서 연일 적자를 치는데 5연상을 가요. 매출액을 또 봤더니 매출액도 심지어 500억도 안 합니다. 500억도 안 하는데 적자가 난다. 근데 5연상을 간다. 뭐 물론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개는 이런 주식들의 끝은 좋지가 않더라. 대개는 이런 주식의 끝은 좋지가 않더라. 이게 좀 핵심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오늘 하나솔루션이라는 주식이 있어요. 우리가 이 한화 하면은 사실 방산으로 인해서 한화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고 우리한테 또 수익을 또 많이 주는 그런 주식이었잖아요. 근데 하나솔루션만큼은 좀 달랐어요. 이 하나솔루션의 이 재무제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죠. 특히나 지금 더 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환율이 높아서 외국인들이 쉽게 매수가 못 들어와요.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주식을 살 때 뭘 가장 많이 볼까요? 재무제표를 가장 많이 본단 말이에요. 적자가 안 나는, 최소 뭐 이익은 나는 이런 주식들을 보지 않겠어요? 외국인 입장에 당연하게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나는 기업들 제가 아까도 조심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주식들이 강하게 갈 때는 항상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보긴 봐야 된다. 결국에 하나솔루션이 오늘 그 하나솔루션이 그런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로 뭐 빛과전자 뭐 이런 종목들처럼 굉장히 잘 올랐다고요. 거의 곱하기 2배가. 근데 결국에는 오늘 뭐가 나와요? 유상증자라는 이슈가 터졌죠. 유상증자도 뭐 그냥 유상증자가 아니라 뭐 말도 안 되는 뭐 2조 넘는 금액의 유상증자가 나와버렸어요. 이거는 거의 뭐 사기를 치는 격이에요. 이 정도면.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빠졌잖아요. 이거 이제 회복 못 해요. 이런 주식들은 이제 회복 못 하면 회복하려면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수개월이면 다행이야, 오히려. 수개월이면은 오히려 다행이다. 이런 것들 뭐 1년, 2년 갑니다. 보통 이렇게 빠지면요. 근데 이거를 추가 매수한다? 죽자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거 보이면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딴 걸로 내가 메꿀 생각을 해야지 추가 매수하는 순간 그냥 끝납니다. 주식 인생 진짜로. 이런 거 절대 추가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무,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매출 안 좋으면은 이런 결과가 항상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테마주, 가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테마주는 테마주로 봐야 된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테마주를 사서 가치주처럼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우리로 같은 것들만 사서 어디까지 갈까요? 빛과전자 사서 뭐 어디까지 갈까요? 빠지면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테마주는 테마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테마주는 그냥 이 뭔가 이런 인기, 그러니까 이런 유행에 타서 막 움직이는 거지 어떤 가치가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도 바로 좀 어느 정도 좀 우리가 분할 익절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떨어져서 크게 물렸을 때는 손절도 과감하게 칠 줄 알아야 된다. 테마주를 우리가 건드릴 때는요. 그리고 가치주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매수가 가능하죠. 결국에는 어떠한 사건, 지금과 같은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 이런 것들 끝나면은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니 이런 것들은 추매가 가능하죠. 그리고 가치주는 오히려 우리가 장기 투자로 봐야 되는 시점이고,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왜 테마주는 또 너무 좋죠. 단기간에 막 20-30% 폭등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가치주를 하자니 가치주가 이번에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는 막 지수가 오를 때, 그런 때는 또 가치주를 사면은 정말 또 안전하게 수익이 잘 나는데, 지금과 같은 또 이런 국면에 접어들면은 가치주는 백날 사봐야 돈이 무제한이지 않는 이상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다. 근데 저는 저의 장점은 뭐냐면은 이 테마주와 가치주의 콜라보레이션 종목들을 저는 많이 나간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테마기도 있지만은 혹시라도 이 테마주에 물려도 가치까지 껴있기 때문에 같이 껴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테마주를 샀지만은 우리는 추가 매수를 하건 들고 있더라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치가 있는 테마주를 사기 때문에 물려도 사는 주식들만 저는 보통 여러분들한테 공략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솔리드라는 거죠. 솔리드. 광통신이 막 폭발적이지만은 제가 웬만해서 제가 나간 적 있나요? 빛과전자. 어떤 분이 저한테 빛과전자 어떠냐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빚쟁이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안 건드린다고. 물론 이게 이현상 막 각오했지만은 보면은 아깝죠. 했으면은 좋았을 건데. 하지만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사람이라는 거, 주식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아요. 저는 일단 가치가 떨어지면은. 해서 테마주 중에서도 가치가 뛰어난 주식들이 있다. 저는 그런 주식들을 보통 공략을 한다라는 거예요. 광통신이 솔리드지만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혹여나 내가 이 주식을 해서 물린다고 하더라도 이건 괜찮아. 물리더라도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만 위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치주들은 시장이 좋을 때 먹혀요. 하지만은 지금과 같이 뭔가 시장이 막 전쟁통 속에서 가치를 매기고 싶어도 매길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시장에서는 테마주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아무 테마주나 살 수 없죠. 그래서 가치가 있는 테마주를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공략을 해보자. 라고 해서 가치, 테마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가치와 테마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종목을 오늘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강약품이라는 주식이에요. 부강약품. 그래서 부강약품이 일단 상한가 신호가 딱 떴습니다. 상한가 신호가 딱 떴고, 제가 이 신호 뜨면은 맛집 신호라고 했죠. 맛집 신호가 딱 떴는데요. 맛집 신호가 딱 뜨고 나서 일단 줄 섰어요. 오늘 줄 섰습니다. 딱 줄 섰어요. 근데 제가 이게 원래는 한 2거래일 내지 3거래일 정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딱 이 종목을 갖고 온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오늘이 여러분들 보통 시장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오늘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빨간불인 시장이었다라고 하면은 저 안 봤을 거예요, 이거를. 근데 코스피가 마이너스 3% 빠지고 코스닥도 사실 올랐다가 빠진 거 치면은 3% 정도 빠진 날이에요. 그런 장에서 이 상한가 다음 날에 이걸 지켰다?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강약품이 지금 이런 비전 제시가 나왔어요. 2030년에 22 진입을 제약업계 22 진입을 목표로 한다라는 비전이 나왔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은 이 부강약품의 성적표를 딱 까보자고요. 성적표를 까봤더니 좀 달라. 이 제약바이오라는 것을 우리가 원래 건드리기 싫어하는 것은 이 재무 때문에 그렇거든요.
대부분의 이 제약바이오들이 사실 미래를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 제약바이오잖아요. 뭐 사람 우리가 불로장생할 수 있는 약을 뭐 개발합니다. 암을 뭐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 중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게 대부분인 게 이 제약바이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돈을 못 벌어요, 이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그리고 금리가 높으면은 연구비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 높을 때 바이오 쥐약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23년까지 적자폭을 키워가다가 24년도부터 흑자로 만들면서 매출도 증가를 시키고 최근에는 영업이익도 증가를 막 시켜요. 제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죠. 지금 시장에서 특히나 더더욱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에 맞춰서 올바른 비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재평가되면서 어떻게 돼요? 상한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아주아이비 투자가 제가 이거 한 6천 원대부터 얘기하긴 했는데 보통 우리가 시가총액이 한 뭐 8천억, 7, 8천억 정도 되잖아요. 7, 8천억 정도 되고 막 상한가도 한 번씩 치고 이런 주식들은 보통 최근 트렌드는 시가총액 일단 1조 찍고 봐요. 시가총액을 1조를 찍고 본다. 그래서 아주아이비 투자가 6, 7천부터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시가총액 1조 찍으러 갈 거다. 1조를 오늘 찍었어요. 그리고 10,000원도 찍었습니다. 10,000원.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이제 갱신하는 거거든요. 자기 기록 갱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패턴을 많이 하는데 부강약품이 지금 딱 그런 자리예요. 시가총액이 지금 9,200억이거든요. 시총 1조 찍으러 저는 내일 간다고 봐요. 내일. 시총 1조를 찍으러 내일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리고 가격대도 지금 보면은 9,300원이죠. 10,000원을 내일 넘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부강약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오히려 막 이게 시장이 안 좋고 할 때 주가가 잘 올라가는 주식들이 몇 개가 있어요. 뭐 동전주 같은 거, 뭐 신규 상장주 또는 제약바이오, 이 실적에 크게 영향 안 받는 이런 시장에 영향 안 받는 개별 테마들. 근데 그래서 테마에 엮이지만은 가치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부강약품. 내일 한번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셔라. 요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부강약품. 자, 두 번째로는 테마와 가치 모두를 잡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스피어입니다. 스피어. 이 스피어가 지금 딱 여기만 넘어가면 신고가거든요. 여기만 넘어가면 신고가인데 이 스피어 여러분들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첫 번째로는 스피어가 어제 이 공시가 하나 떴어요. 어디인지는 지금 출처가 불명합니다. 어디랑 계약을 했는지는 비밀 사항이에요. 하지만은 이 계약이 매출액 대비 1,097%입니다. 매출액 대비 1,097% 규모를 지금 비밀을 지금 보장하고 있는 기업과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1,097. 여러분들은 이게 주식을 이제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제가 드려도 아니 이거 언제 가요? 뭐 이러고 있죠. 근데 진짜로 자 보면은 여러분들 매출액과 매출 대비 이 영업이익이 한 10에서 30%가 보통 일반적이에요. 보통 일반적이에요, 이게. 100%만 나와도요. 엄청 세게 갑니다. 매출 대비 100%만 나와도요. 오, 대박인데? 라는 얘기가 보통 나와요. 500% 이상 나오잖아요. 보통 이거 상한가 재료예요. 500% 이상. 500% 이상이 상한가 재료예요. 1000% 이상은요. 개인적으로 본 적도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본 적이 없다니까요. 1000% 이상을. 이 가치가 안 매겨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수치가 나왔어요. 500%만 나와도 보통 웬만한 주식들 상한가 가요. 근데 지금 이 수치는 본 적이 없다. 이런 거는 그냥 들어가야 돼요. 이런 거는. 이런 게 이제 시장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미친 듯이 폭주할 수 있는 이런 매출 대비 1000%는 거의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 매출 대비 1000%면 규모가 상당해요. 이거를 받아줄 수 있는 기업이 어디 있을까? 이걸 받아줄 수 있는 기업이 어디 있을까 했을 때는 저는 스페이스X가 거의 유력하다고 봅니다. 스페이스가 일단은 비밀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랑 공계약이 체결됐는지는 안 나왔지만은 스페이스X가 굉장히 좀 유력하다. 그리고 공시에서 또 눈에 띄는 부분들을 보면은
그 공급 계약 체결을 누구랑 했냐? 미국 글로벌 우주항공 발사 업체랑 했다라고 나와요. 미국 글로벌 우주항공 발사 업체랑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이 큰 규모를 받아줄 수 있는 기업이 몇 군데 없어요. 스페이스X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리고 보면은 또 몇 가지 또 힌트가 또 있어요. 공급 계약 어제 공시가 뜨고 나서 거래 정지가 딱 걸렸어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죠. 오전 딱 됐단 말이에요. 되자마자 어떻게 돼? 시장이 폭락이 나오죠, 오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친 듯이 사람들이 들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차익 실현을 하더라, 오늘. 장 초반에 이 좋은 재료를 갖고 사실 저는 여기서 바로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좋은 재료를 갖고 차익 실현을 하더라.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 공포스러우니까 차익 실현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확신을 느꼈던 건 뭐냐면은 요거예요, 이거. 이런 상승이 나올 수가 없다. 보통 안 갈 주식이면요, 이런 상승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도 뭐 오후 1시 이때 이렇게 귀신같이 올라가더라. 이 당시 지금 이 차트 잘 봐놔요. 이게 우리나라 오늘 코스닥이 어떻게 올라갔냐면 이렇게 올라갔어요. 오늘 코스닥이 그냥 시작하자마자 쭉 빠졌습니다. 이때 잠깐 반등 나왔는데 이때 미친 듯이 올라간 거예요. 한 10% 정도. 그러니까 지수가 한 1% 올랐더니 종목은 한 10% 간 거예요. 만약에 이거 안 밀렸잖아요. 이거 그냥 그대로 말아 올렸을걸요, 아마도. 근데 결국에는 지금 밑에 깨면서 저가 깼죠. 근데 이 지수보다 지금 얘가 더 강하잖아요. 지수보다 얘가 더 강하잖아요. 그렇죠? 지수는 이렇게 빠졌는데 이 종목은 안 빠졌잖아요. 근데 더 여기서 핵심 포인트를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자리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였다. 뭐 이런 자리였다. 뭐 그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최상단이라고. 최상단. 최상단에서 지수 오늘 그렇게 이렇게 빠지는데 버티고 있다라는 것은 버틸 만한 이유가 있겠죠. 버틸 만한. 뭐 예를 들면 여기면 내가 말을 안 한다니까. 역사상 최고가 자리에서 버티고 있다라는 건 뭐겠어요? 넘기려고 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스피어, 그리고 심지어 내가 아까 재무 중요하다라고 했죠. 재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죠. 이거 지금 25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에요. 근데 지금 1000% 넘는 계약 체결했다며, 공급 계약 체결. 그럼 다음 뻔하잖아, 이거 안 봐도. 안 봐도 뻔한 거 아니에요? 전년 대비 무조건 올라가겠죠. 그러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무조건 올라가겠죠. 대박이다, 이거는. 대박이다. 자, 그래서 요 종목도 여러분들, 요 종목 스피어 이런 것들 너무 종목이 좋죠. 여러분들이 혼자 대응하실 분들은 혼자 하세요. 혼자 하세요. 근데 이거를 이 가치와 테마 요거를 사실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딱 느낌이 오죠. 내일 같이 공략을 해볼 겁니다. 내일 같이 공략을 해볼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얼마에 공략해야 되는지 알려드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스피어를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실 분들은 아래에 QR코드 찍고 여러분들이 입장하시면은 그 방 안에서 지금 이렇게 25거래일 연속 상한가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 괜히 상을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종목 접근 자체가 다르다고요. 종목 접근 자체가. 분석 자체가 다르다고. 그래서 단순히 그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종목명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종목명과 매수가를 잡아드립니다. 해서 우리가 어렵죠. 여러분들 뭐 스트레스 머리에 진짜 쥐납니다. 쥐나요. 그래서 어떤 우리 진짜로 여기 밴드 들어오신 분들은 진짜 머리에 쥐나서 닉네임도 머리에 쥐난다라고 바꾸셨더라고. 네, 머리에서 빛난다 해서 쥐난다로 변경하셨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머리털 없다라고 이제 바꾸겠어. 그러다가 진짜 그 정도로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는 시장인데 그만 받으시고 들어오셔서 이 19,000명이 함께하는 방에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우리가 좀 이겨내 봅시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래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좀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 한번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의 성격에 맞게 또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27%의 수익을 달성한 솔리드처럼 이슈에 따라서 급등할 수 있는 이런 테마주 그리고 또 차곡차곡 모아갈 수 있는 이런 가치주 두 가지 성격을 품은 종목들 오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부광약품과 스피어 이렇게 두 종목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매수 타점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대표님과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밴드에 입장하신 분들을 하나에서
통해서 그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들 여러분들 방송 중 공략주뿐만 아니라 더 많이 함께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방안에서 또 공략을 했던 종목들 삼육물산 또 에코플라스틱, 옵투스제약 상한가를 기록을 한 만큼 나도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더욱더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문자 번호죠. 유료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 샵 3772번으로 숫자 7777 이렇게 7을 4번 적어서 보내주시면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엠밴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도 함께 급등주 그리고 상한가 후보주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실전 매매 공략주 이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환율 1,500원 선의 부담스러운 상황에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되는 종목들 오늘 살펴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부터 짚어볼까요? 자, 제가 사실 지난주부터인가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지금은 딱히 공략 비법 이런 거 없다. 그냥 외국인들 많이 매수하는 종목 그냥 우리 뒤따라 들어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많이 매수하는 높은 환율, 그러니까 역사상 이 1,500원이 넘었던 적, 환율이 1,500원 넘었던 적은 우리나라 역사상 3번밖에 없다. 그 3번이 지금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높은 환율 속에서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 이거는 뭔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하는 TMC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공략이 나갔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환율이 1,500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고 거기에 따라서 TMC가 단기 폭등해서 26% 상승이 나왔죠. 요런 거 하나 여러분 딱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0% 손실 난 거 이걸로 커버가 가능하다. 근데 추가 매수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손실이 2배로 불어난다. 요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LNF 제가 이거 지난 화요일 날 나와서 단기적인 목표 80% 본다라고 했잖아요. 거짓말 같나요? 외국인 집중 매수라고 써놨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어떻게 오늘이야 좀 매도했지만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엄청난 매수가 들어오면서 사실 매수 들어온 거 대비 매도면 이거 코딱지만큼밖에 매도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단기간에 또 18%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은 딴 거 전략, 공략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외국인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MBR 모션이라는 종목입니다. MBR 모션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고요. 이 종목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거든요.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자 여기 왜 갔냐? 보통 어떤 종목이냐? 로봇과 자동차에 좀 연결되는 종목이에요. 저평가 매력 부각에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그냥 상을 쳐버렸어요. 근데 봤더니 외국인들은 미리 주워 담고 있더라. 이 MBR 모션이라는 종목 보면은 15분 만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15분 동안에 상한가 들어가고 한 번도 안 풀렸죠, 상이. 이건 내일 오전에 봐야 된다. 내일 오전에 어떻게 보냐면은 여기서 만약에 MBR 모션이 내리면서 출발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올리면서 출발을 할 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사실 이게 제일 베스트인데 요런 상황은 아마 안 줄 것 같고요. 내일 아마 갭 딱 뜨고서 내려왔다가 요렇게 돌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우리가 공략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MBR 모션을 요 아래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은 같이 우리가 이 MBR 모션을 같이 공략을 해보실 수 있다. 에코프로 그리고 시간이 없네요. 에코프로머티도 외국인들 자 특히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시간이 없어요. 에코프로머티도 적자에서 흑자 일단 시간 없으니까 들으면서 QR코드 찍고 들어오세요. 이거 3분, 1분 있다가 닫힙니다. 못 들어와요. 내일 같이 못합니다. 에코프로퍼티 너무 중요한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죠. 특히나 이거 시간이 없어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여기 밴드에서 합시다. 내일 오전장에 뵙도록 할게요. 네, 오늘 외국인들의 또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들 실전 매매 공략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또 TMC, LNF로 이렇게 두 자릿수대 수익 기록을 해주신 만큼 이 종목들의 수익도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할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문자로 함께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단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숫자 7777 이렇게 7, 4번 적어서 보내주시면 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밴드 링크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해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더욱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